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마 학교 시험이 너네들이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활용 부분일 겁니다. 특히 이제 거속시 문제가 이번에 수행평가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파트가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많이 연습하면 뭐 어렵지 않지. 자,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풀이방법 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미지수를 골라라 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떤 거를 미지수를 정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되겠죠. 그렇죠? 식을 세우고, 식을 세운 다음에 해를 구하면 되고요. 해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수 구하라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너네가 딱 생각했어. 아, 내가 잘못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 된다. 자, 첫 번째,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도형.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바로 넓이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삼각형 넓이 못 구한 사람 있나요? 없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다음 사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고속식 문제죠. 자, 고속식 문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고속식 이렇게 놓고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면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등식이야. 뭐가 같을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아요? 뭐가 같을지.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한 게 총 걸린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좀 이따 고속식 유형은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산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요. 그 요번에 뭐 수행 준비하면서도 있었죠. 이렇게 반대로 뛰는 거, 같이 뛰는 거, 그 이동거리의 차가 뭐다 이런 거 등등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벌써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야.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잠이 안 잤는데 왜 그랬지? 지난 시간에? 그럼 오늘 첨삭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에 관련된 문제.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총 일의 양을 뭐로 놓고? 그렇죠. 일의 양을 1로 놓고 푸는 거야. 누가 x로 놓으래? 1로 놓고 내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뭐 네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양을 y라고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을 총 일의 양을 1로 놓고 푼다. 맞죠? 그 다음에 증감에 관한 문제 또 있었죠. 이번에도 했지만 이렇게 표 만들어서 푸는 게 조금 편하죠. 뭐 작년, 올해, 맞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래서 증감을 먼저 써놓고 하는 게 낫죠. 증감 이렇게 쓰고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작년에 10명이었고 뭐 작년에 20명이었다. 총 30명이다. 뭐 3% 증가했다. 뭐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0분의 3 곱하기 10 이렇게 되고요. 맞지? 여기를 이제 xy로 놓겠죠 보통.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될 거고요. 감소했다. 5% 감소했다. y 이렇게.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더한 거죠? 맞아요.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03x. 얘는 100분의 95y 이렇게 갖고 이렇게 구하고 식을 이제 3개를 셀 수 있는데 보통 이 식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풀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뭐다? 올해 인원을 구하라고 했는지 작년 인원을 구하라고 했는지 문제 확인 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농도 문제는 혹시 모르니까 가르쳐 주긴 하겠습니다. 근데 농도는 솔직히 이 수학에서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화학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농도는.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농도는 진하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죠. 얼마큼 진하냐 이거죠. 그럼 총량에서, 즉 소금물의 농도를 구할 건데 소금물의 총량에서 뭐또 순수한 그 물질, 여기서 소금이게 되겠죠.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다 라는 거죠. 혹시 이거 기억나나? 이거가 뭐예요? 용액이죠. 용액의 양. 그 다음에 녹아지는 게 뭐예요? 용매냐 용질이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구한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공식 있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돼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위에서 나와요. 위에서. 이 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소금의 양만 놔두고 역수를 곱합니다. 좌우변에. 이거 소금물의 양분의 100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렇죠. 소금물의 양이죠. 야, 소금 물에 나는 거. 이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되죠. 자,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까지 어떻게 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거 공식 써서 우리가 문제를 하면 되죠. 우리 예전에 많이 했죠? 이거 비커 그려가지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자, 오늘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선생님이 유형별로 한 문제씩 다 풀어줄 겁니다. 다 풀어줄 건데,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앞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2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문제가 14번이에요. 14번. 자,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뭐야? 10의 자리 수를 뭐라고 볼까? x라고 한번 놔볼까? x라고. 그럼 1의 자리 수를 뭐라고 놔야 돼요? y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나와 있네요? 얼마다? 9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숫자의 표현은 어떻게 써야 돼요? xy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 10x 플러스 y가 이 숫자에 관한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대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그러면은 빼기로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자, 한번 해보자. 바꾼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바꾼 수는 할까? 바꾼 수는 어떻게 돼요? 10y 플러스 x죠. 원래 수는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얘가 27만큼 작대요. 우리 뭐 만드는 거예요? 등식 만드는 거예요. 얘가 작단 말이야. 얘들아, 작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빼야 돼, 더해줘야 돼, 여기서. 안 돼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헷갈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게 얼마다? 27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처음 수가 더 크죠? 그럼 처음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다. 바꾼 수죠. 바꾼 수를 뺀 거죠. 처음 수에서 바꾼 수를 뺀 게 27이다. 그 처음 수가 더 큰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면 돼요. 우리 목표가 뭐다? 등식 만들어내는 거야. 등식. 뭐가 같냐? 라는 식을 찾아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입장료에 관한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XY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윤호야. 나 윤호랑 섞여야겠다. 윤호야. 뭘로 X로 놔야 돼? 집중하라고. 그렇죠? 뭐를? 어른 X로 놓을까? 오케이, 어른 X로 놓고 어린이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2명이래? 그러면 어른. 어떤 걸 미지수로 썼는지를 헷갈리니까 꼭 써하세요. 어른 X명. 이렇게 씁니다. 어린이 Y명. 이렇게. 어떤 거를 미지수로 했는지 꼭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200. 둘이 더했을 때 얼마야, 우선? 몇 명이 입장했다 했어요? 12명이 입장을 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입장료는 어른이 얼마야? 1200원, 어린이 800원. 1200, x 더하기 800, y가 되고요. 얘는 얼마다? 11,200원이다. 이렇게 식을 놓고 푸는데 문제에서 뭘 뭐라 했어요? 각각 몇 명씩. 그러면 어른,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어른 몇 명 이렇게 쓰고 어린이 몇 명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y 값을 어떤 거로 넣는지 적어놓고 풀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G3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다른 거 없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500원짜리를 X개 놓고 뭐 700원짜리 Y로 놓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수에 관한 것도 뭐 알죠? 닭다리 몇 개지? 닭다리 1개? 닭다리 2개. 그 다음에 토끼다리 몇 개? 토끼다리 몇 개? 토끼다리 4개. 그렇죠. 그거 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하면 된다. 자, 나이 문제도 할 수 있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년 후 이렇게 물어볼 건데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 라는 거 하면 되고 29번 뭐 올해 딸의 나이를 X 어머니 나이를 Y라고 놓는다면 식을 만들 수 있네요. X 플러스 Y는 60이고요 2년 후면 둘 다 2살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 되는데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의 3배가 된다. 그러면 아까 딸의 나이 X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그게 어머니 나이가 된다 라는 거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수에 관한 문제. 자, 점수를 얻는 거는 플러스고요 감점되는 거는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못가 나머지 문제.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응? 자, 40번 봐보세요. 자, 우리 검산식 혹시 알고 있나요? 얘들아? 검산식. 자, 봐봐. 자, 11을 3으로 나눴다라고 할게요. 3으로 나누면 안 되겠다. 5로 나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 2, 10. 그 다음 나머지 2 이렇게 되죠. 자, 이 나눗셈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다? 바로 12라는 값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5 곱하기 2 더하기 2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맞죠? 이렇게 곱하고 이거 나머지는 더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40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x의 3배와 y의 합은 14다. 그러면 뭐 그냥 쓰면 되죠. 3x 플러스 y는 얼마다? 14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식으로 쓰면 x는 4를 y를 4로 나눈 값과 같다. x는 y를 4로 나눈 값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4x는 y가 되겠네요. 맞죠?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너네가 잘 못 풀었던 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39번인데 너네 그 윤호도 그렇고 지금 일시정지하고 39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 39번을 풀어보세요. 너네 못 푼 거 위주로 쌤 풀어줄 테니까 39번. 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자, 39번. 자, 우선 평균이라는 거는 우선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그렇지, 그 뭐지? 우리 성적 같은 거 평균 많이 구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과목수가 있었고요. 맞죠? 과목수. 그러니까 총 인원이지, 개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가 총점이죠, 총점. 이게 이제 평균 구하는 거죠. 맞아요? 원래는 이제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 별량이겠습니다. 별량의 개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다. 잠깐만, 도수의 총합. 도수로 하자. 도수 분법표 우리 배우지 않았어? 중1 때? 맞죠? 도수의 총합. 그 다음에 별량의 총합이 되겠죠. 도수 곱하기 한마디로 별량의 총합이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여기 이제 과목수 쓰고요. 그때 걔네들이 얻는 점수 다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할 거는 어떤 거냐? 바로 A, B 그룹 수가 A명하고 B명이래요. 근데 A 그룹 사람이 B 그룹보다 10명이 많다. 그러면 식 하나 만들 수 있죠. A 그룹 인원은 B 그룹보다 10명이 많으니까 같아지려면 여기다 10을 더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총 인원이 몇 명이야? 총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되죠. 총 인원이고 그 다음에 A그룹의 키가 160이래요. 평균이 160이라는 거는 다 애들이 그냥 16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160 뭐가 돼요? 총 키는 160이 A명이니까 160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5가 그렇죠. B명이 있으니까 165가 B명 이렇게 있는데 얘 평균이 얼마다? 162다. 이렇게 해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거죠. 이 한편에 이거 A 플러스 B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160A 더하기 165B는 162 가로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이거 0 아니니까 양수니까 곱하기 되잖아요. 양변에. 그 다음에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넘길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A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죠? 이거 162 분배해서 한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a-b는 10이다. 2a-3b는 0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해서 뺄까? 통째로 빼면 밑에서 이거 빼자. b는 20이다. 그럼 a는 3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네들이 선생님이 좀 이따가 좀 막힌 문제들을 좀 풀어줄 건데요. 자, 128페이지 봐봅시다. 필수에 관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냥 하면 되네, 이거는. 그 다음에 계단 문제. 이거 표 만들어서 하는 거 좋죠? 맞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사람, 146번 봐보세요. 자, 46번은 표를 만드는 게 좀 더 편해요.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자, 봐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비긴 경우 없어요. 이긴다, 진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누구? 테일이랑 유선이. 그러면 테일이랑 유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테일이가 이긴 X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비긴 거 없다 했으니까 유선이가 진 게 X번이 되겠죠. 맞아요? 반대로 테일이가 진 게 Y라고 본다면 유선이가 이긴 게 Y가 되는 거예요. 맞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고요.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죠. 그럼 4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긴 사람은 두 개다. 그럼 테일이 입장에 보면 두 개다. 이긴 거 2x 마이너스 y가 되죠. 한 계단 내려가니까. 이걸 했더니 최종 이치 어떻게 됐냐? 최종 이치 테일이가 두 계단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다음 유선이는 안 알려줬는데 가위바위보 몇 번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몇 번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7번. 그래서 x 플러스 y가 7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에서는 유선이의 기준을 또 주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표 만들어 놓으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표. 테일이가 3번 이긴 거예요? 그렇죠. 테일이가 3번 이긴 거죠. 얘는 풀지도 않았잖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 도형 문제야 너네가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자, 도형 문제에서 51번 봐보세요. 다 같이. 선생님한테 시비 안 지금 진짜 많아가지고 51번 봐보세요. 네가 풀어야지. 아니 네가 풀어. 자, 얘들아 51번 다 같이 풀어볼게요. 시작. 51번 풀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풀으려고 하는 건 조금 너네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입니다. 시비 안 보여요. 51번 풀어 빨리. 감사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는데요. 이상한 것만 나와요. 자, 이렇게 줄인 세로의 길이를 선생님이 X로 넣을게. 오케이? 줄였어요? 줄였다 그랬잖아 문제. 늘린 거 아니에요? 늘린 거 아니에요? 늘린 거 아니에요? 아, 늘려서 세로 만들어 보구나. 자, 늘린 길이 여기 얼마야? X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가 있어요. 아무 데나 해도 돼. 그 다음 여기도 Y라고 놓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네. 이렇게. 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가로로 늘린 이게 있고, 세로로 늘린 밭이 있어요. 이렇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로 늘린 길이가 뭐예요? Y죠. Y는 뭐라고 씁니까? 세로로 늘린 것보다 2m 더 길대요. 그러면 X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세로로 만든 밭의 넓이 이거죠. 세로로 만든 밭의 넓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가로 x 플러스 2 맞죠? 그러니까 밭이 두 개야. 이렇게 늘릴 때도 있고 이렇게 늘릴 때도 있는 거야. 세로로 늘린 거, 그 다음 가로로 늘린 건 어떻게 돼요? 2 가로 3 플러스 y가 넓이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세로로 만든 밭의 넓이는 아니구나. 이거 지워야 됩니다.
세로로 만든 밭의 넓이는 원래 밭의 넓이 얼마야? 원래 밭은 요거죠, 요거. 맞지? 6의 몇 배다? 5배다. 라고 문제에서 줬네요. 맞지? X는 바로 나와요? X는 여기 바로 나오겠죠. 왜지? 잠깐만, 문제 뭐 잘못했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가로가 아, 새로 만든 밭의 넓이는 여기도 포함이 되구나. 밭이 여기가 없구나. 미안해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 더하기 얼마야? 요 부분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얼마야? 2y 맞아요?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생긴 거야. 밭을 왜 이렇게 늘렸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계산하고 여기만 추가로 따로 더해준 거지. 새로 만든 거죠. 선생님 새로 늘린 거라고 잘못 쓴 건데 한글도 못 읽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거속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거속시 문제. 자,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53번도 글을 읽고 한눈에 보기 좋게 단순화된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A, B가 있습니다. 이거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요. A,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미 좀 P가 이렇게 있대요. 그때 문제에서 P를 거쳐 B 지점까지 가는데 20km. 여기가 총 20km네. 이렇게 쓰세요. 20km. 어디죠? 자, 53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시속 3km. 그럼 쓱을 써야지. 3km per hour로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km per hour로 갔다. 그때 문제에서 뭐 하랬어요? 총 걸린 시간 6시간이다. 두 사이 거리. 그럼 여기 거리 모르니까 선생님이 x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오케이? 여기 길이 모르니까 y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자, 시간아 보이네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y는 얼마다? x 플러스 y는 얼마다? x 플러스 y는 얼마다? 그렇죠.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뭘 알려줬어요? 시간을 알려줬죠. 총 걸린 시간. 그럼 이때 여기에 걸린 시간 어떻게 됩니까? 거속시에서 3분의 X. 그렇죠. 거속시 생각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분의 이동 거리 그다음에 시간분의 이동 아니 속력분의 이동 거리 얼마야? 4분의 y. 이게 총 걸린 시간인데 얼마다? 6시간 걸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당연히 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점이다? 우선 뭘 맞춰라? 단위. 그렇죠. 단위를 꼭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단위가 안 맞으면 틀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위는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시속이니까 킬로미터 per hour고 시간은 hour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단위를 꼭 맞춰주고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강물에 대한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강물의 속력이라 있죠. 그럼 이거는 문제를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자, 몇 페이지냐면 56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배의 속력을 x라고 하는 거야. 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다음 강물의 속력을 뭐라고 보면 돼? y라고 보면 되죠. 단위는 어떻게 돼요 지금? 킬로미터랑 아워 단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배의 속력을 킬로미터 per hour 여기를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쓰면 되죠.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배가 강물의 방향에 이렇게 가면 배 속력에 따라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속력을 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가 바로 그 내용이다. 그때 걸린 시간들을 계속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기차 문제를 할 건데 기차 문제 다들 알겠지만 기차에서 뭐예요? 다리 이런 거 길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알지? 자,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기차 문제. 근데 기차가 요만큼 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근데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거는 이 머리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꼬리가 이렇게 나와야지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머리 시점으로 한번 봐보자. 머리 시점으로 보면 머리가 여기네. 맞아요?
그럼 기차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된다? 요게 기차 이동 거리 되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차의 총 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차의 길이와 이 터널의 길이를 더해야 한다라는 거죠. 같은 유형으로 무슨 문제 있어요? 다리 문제 있죠. 다리. 맞죠? 기차가 이 다리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른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이동 거리는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59번을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학교 안 갈 때는 안 자느니 학교 갔다 오면 좋네. 학교에서도 줄 텐데. 서현아, 여기서도 줘라. 자, 59번 합시다. 터널이 몇 미터? 1400m. 이렇게. 터널 그리세요. 여기 1400m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린대. 차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때 차의 길이 기차인데. 아 기차야? 기차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기차를 x 미터로 놓을게요. 미터. 즉 우리 단위 미터 쓸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분속 써야 되니까 또 분단위 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기차가 터널을 완전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린다. 5분이 걸린대요. 이렇게 여기 x 미터.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얘들아? 거속 시작. 예. 그러면은 이동 거리 알고 있고요. 거리 알고요. 걸린 시간 알고 있죠. 속력을 구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자, 기차의 속력을 선생님이 y라고 할게요. 단위는 미터 퍼 분입니다. 알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얘들아? y는 어떻게 됩니까? 걸린 시간 몇 분이라고? 5분. 5분에 맞죠? 네. 그때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된다? 1300 더하기 그렇지. 1400 플러스 x입니다. 기차의 속력을 y라고 하면 그 다음에 200m 철교. 200m 철교합니다. 속력은 같겠죠? 맞아, 안 맞아? y는 몇 분 걸린다 해서 200m 통과하는데 1분. 그럼 1분에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 그럼 속력은 같다. 자, 그러면은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분자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200m에다가 기차 길이 더해야 되겠죠? 네. x. 그래서 식을 어떻게 써야 돼? 200 플러스 x. 그렇죠. 200 플러스 x를 써야겠어. 자, 이거 연립 방식 풀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 했어요? 기차의 속력값 y랑 기차의 길이 x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60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친구들? 60번 한번 풀어보세요. 60번도 빨리 풀어봐요. 윤호야, 빨리 풀어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만약에 풀었을 때 초당 30m로 간다고 치자. 왜 빨라? 30m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를 믿을게. 맞아요, 30m. 오, 개꿀. 그러면은 봐봐. 이거를 이제 시간 단위로 바꿔볼게요. 1시간이 몇 초야? 한 시간이면 360초? 응. 진짜요? 3600초. 그렇죠. 1분이 60초니까. 맞죠? 또 60을 두 번 곱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를 1시간으로 바꾼다는 거. 이거 분수야. 잘 생각해봐. 네. 얘는 1초에 지금 30m를 간다거든. 그러면 한마디로 1시간 동안 얼마나 가냐면 3600초 동안 얼마를 가냐 이거잖아. 네. 그럼 얘가 3600초로 바뀌겠지? 맞죠? 네. 3600초야. 그럼 내가 분모에다 얼마 곱한 거야? 3600을 곱한 거잖아. 그럼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3600을 곱하는 거예요. 단위는 지금 미터인 상황이야. 맞아요? 예. 자, 잘 봐. 그러면 이거는 1시간이라고 바꿔 써도 되지. 이렇게. 그냥 30m네. 그 다음에 이거 약분 가능하지.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럼 뭐 얼마야? 이 왜 약분한, 이거 1시간 바꾼 거, 이거 공색에 띈 거는 킬로미터로 바꾼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얼마야? 36, 18에 108? 네. 킬로미터. 이렇게. 속력을 지금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꾼 거야. 108 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꾼 거지. 아, 진짜. 이렇게. 이해되죠? 왜 이렇게 바꿨냐? 라고 하면 60번 문제는 지금
그 총 거리를 킬로미터로 알려줬거든. 얼마로 알려줬어요? 351km. 자, 그럼 한마디로 우리 고속시에 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거든. 맞아요? 그럼 시간을 구하는 목표죠.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얼마분의? 108분의 351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야 이거는? 2와 3 되나? 3과 맞죠? 몇 분의 몇이야? 108분의 잠깐만요. 왜 이렇게 생겼지? 4분의 13? 이게 왜지? 아니, 저잘 맞은 것 같아요. 4분의 3시간이 3, 2, 4니까 30, 27 맞나? 27 이렇게 되나? 그렇겠죠? 응. 그럼 약분하자. 9의 배수인가? 3, 9, 3, 9, 1은 9, 9, 28 3, 4분의 1이네? 3과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 그럼 4분의 1은 맞잖아. 분으로 바꾸면 몇 분이야? 이게 4분의 1시간 분으로 바꾸면 몇 분이야? 15분. 그렇죠 15분이 되겠죠? 15분이에요? 아, 글쎄. 진짜 이주연 내가 4분의 1이라 해가지고 틀린 줄 알았어요. 4분의 1이잖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들아 이해되죠? 그래서 단위가 달랐을 때 우리 친구들이 단위를 꼭 맞춰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진짜 다르구나. 자 뒤따라가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따라가는 문제. 자 62번입니다. 자 대인은 도서관을 분석해 가고 있는데 같은 길로 같은 곳에서 출발했나요? 저희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이거 유형 다 할 건데? 안 돼요. 저희 이거 어려워요. 많아요. 죽어요. 135페이지까지만 할게. 잘 틀린 유형 빼고 할게. 그럼 괜찮잖아. 윤아야 숙제 135까지 다잉? 몇쪽부터 하지? 당연히 그 앞에 쉬운 문제도 다 풀어야 돼 너네. 네? 풀어요. 왜 그래 초보처럼? 이거는 원래 안 풀어요. 초보할게요. 아니야. 이거는 원래 안 풀어요. 아니야 여기 활용이잖아. 활용은 해야 돼. 자 데이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는 도서관을 분속 60m로 갑니다. 그 다음에 14분 후에 서인이 이렇게 갔는데 동시에 도착했다.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들아 그럼 미지수 어떻게 놔야 될까요? 각각 걸린 시간을 놓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우선 대위는 걸린 시간이 x분이라고 한번 해보자. 대위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x분. 지금 뭐가 같아요? 총 이동거리가 같거든 식 만들 때 맞죠? 대위의 이동거리와 그 다음 누구지? 서희의 이동거리가 같죠? 왜냐면 거리가 같다라는 거지 이동거리가. 이 식을 만들 거야. 근데 우선 대위의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놓고 서희의 걸린 시간을 y분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대위가 더 많이 걸린 거 알고 있죠? 왜냐면 대위가 먼저 출발했거든. 그리고 14분 후에 도착했는데 동시에 도착을 했잖아. 그러면 대위가 걸린 시간은 서희의 걸린 시간보다 14분이 더 크다,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고 그 다음 대위의 이동거리 우리 고속시에서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이 얼마야? 대위는 이만큼 이동했어. 60x만큼 이동했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서희는 100m로 갔거든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00y 이렇게 돼 있겠죠. 맞아요? 근데 둘이 이동거리가 만났다는 건 둘이 같다는 거든. 동시에 만났다는 거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났으니까. 동시에 도착했댔잖아. 동시에. 그러니까 같겠죠. 이동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연립방식 활용 풀 때는 뭐가 같을까를 생각하면 돼. 왜? 등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주보고 출발하는 문제 요것도 뭐 다들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65번 한번 볼까? 이렇게 마주보고 출발하는 거 이렇게 또 그려요. 이것도 자 여기가 총 길이가 2.8km 이렇게 그때 마주보고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견우는 시속 일단 표시합니다. 이렇게 시속 8km/h. 우리는 한마디로
킬로미터랑 아워 단위 쓸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넌 잘해야 돼. 견우가 직면했어? 자, 6km per hour를 이렇게 크기 시작했대요. 문제에서 견우가 뛰어온 거리. 여기 길이 보니까 선생님이 x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여기는 y 킬로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y는 얼마다? 2.8이다. 당연히 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들아? 응? 시간이 똑같아. 그렇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얘가 걸린 시간과 얘가 걸린 시간이 같다. 이거 아니야? 맞죠? 예. 걸린 시간 어때요? 시간은 16분의 이동 거니까 8분의 x는 그다음 y 6분의 y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견우 직녀가 10분 늦게 출발했다 이런 거 있으면 반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헛짓거리 하지 마. 네, 너무 졸려. 서서 해, 서서. 자, 이시정지하고 풀어봅니다. 시작. 저희도 쌤이 알려주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트랙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할게요. 어디요? 트랙 G17 트랙 도는 거. 반대로 이렇게? 알아요. 자, 72번 풀어보세요. 시작. 일과 양의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총 1의 양을 얼마로 나라? 1로 놓고 풀어봐라 라고 했죠. 시작. 뭐를 x로 놔야 돼요? 자, 72번입니다. 뭐를 x로 놔야 돼요? 은수 그렇죠. 은수가 뭐? 한 만큼. 아니지. 아니. 은수가 힘. 하루 동안 네. 할 수 있는 양. 일의 양. 양을 x로 놓는 거야. 그 다음 또 누구야? 동제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놓자라는 거지. 대박. 자, 14를 1 했으면 은수는 14x를 1 쓰고 동제는 14y를 1 했는데 2를 완성했다. 완성한 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은수가 4일 동안 일했대요. 그럼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제가 8일 동안 일했어요. 8y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둘을 며칠 동안 했어요? 8일 동안 또 일을 했다고? 합쳐서? 그러면은 x 플러스 y 얘네들이 지금 8일 동안 일을 같이 한 거다. 그랬더니 일을 맞췄다. 이렇게. 당연히 x하고 y는 분수로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 해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은수가 혼자 일하면 며칠 걸리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16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은수가 혼자 일하면 며칠 걸린다? 16일이 걸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16분의 1 해서 며칠 동안 일하면 1이 되냐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거고 이제 너네가 풀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증감에 관한 문제는 너무 식상하죠. 너무 많이 풀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75번도 풀지 않겠습니다. 너네가 직접 표 만들어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익 붙여서 파는 거 다들 알고 있나요? 자, 유형 20입니다. 78번 문제고요. 유형 20. 자, 원가가 A1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원가가 A1이다. 일단 통과하자. 자, 원가가 A1이면 자, 만약 이익을 X%만큼 붙였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 어떻게 쓸 수 있다?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하면 돼요. 이익을 이만큼 붙였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게 원금이고 이게 붙인 이익이거든. 분배를 해보면.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할인을 했다. X% 할인. 만약에 할인을 Y%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원가가 A1이면서 할인 Y% 했다.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 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Y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할인한 후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가격이고 이게 할인한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큼 할인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바로 78번이다라는 거죠. 우와 대박.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야. 그 다음 것도 이제 합금이 너네가 좀 어려워하니까. 자,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비율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실제 개수로 돌아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과자의 B가 1대2다. 그러면은 실제 과자가 X개, 그 다음에 사탕이 X개, 실제 과자의 개수를 X개, 사탕의 개수를 X개, 과자의 개수를 Y개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뭐야 이거? 81번입니다. 81번. 이거 오래 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 너무 오래 하는데? 이거 너무한데? 나도 보통 찾지 않아요. 28일이라네. 자, 그 다음에 유형 22번 합금 문제입니다. 합금 문제를 좀 어려워해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합금 문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금이 70% 포함이 되고요. 85% 포함한 합금을 섞어서 금이 80% 포함된 합금 600g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유형 22, 84번. 정도 안 됩니다. 합금 문제 봐봐. 그러면 금이 70% 이렇게 있어요. 이거의 합금의 양을 xg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xg. 알겠어요? 네. 그죠? 뭐 xg이라고 안 해도 되죠. x가 있다고 칠게요. 이거예요. 금 70%의 합금의 양은 x. 그 다음에 금이 또 몇 퍼센트 들어있다고? 80%. 아니다. 85%. 정도 안 돼. 들어있는 양이 y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총량은 얼마라고 했어요? 600g이라고 했죠. 맞아요? 아까 얘들아 이해 되지? 네.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 g이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600. 600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때 순수 금의 양을 볼게요. 순수 금. 순수. 그 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의 70% 순수 금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100분의 70x 더하기 이거 순수 금의 양이야. 그다음 100분의 85y 이게 순수 금의 양이야. 근데 600g 안에 순수 몇 퍼센트 금 들어있다 했어요? 80% 맞아요? 곱하기 100분의 80 이렇게 해서 양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금 70%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게 x, 금 85가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문제가 아예 x, y가 뭐라고 줬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농도에 관련된 문제. 시간을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안 해도 된다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농도는 우선 빼놓을게요. 혹시 학교에서 농도를 다루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농도는 빼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숙제는 134페이지까지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 있는 그 개념 문제 있죠? 그 뭐지? 뭐 있잖아. 알지? 개념. 그 123페이지부터 다 풀어야 돼 한마디로. 그럼 몇 문제 안 돼. 근데 다 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134까지죠. 134까지 숙제로 해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오늘 핸드폰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남아서 다 푼 거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 윤호 너도 확인할 거야. 저희 40분에 나가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